이제 우리 과목이 이제 광전자 공학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있게 그거를 그 공부하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식선에서 여태까지 뭐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쭉 실험하고 또는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결과들 있잖아요. 밝혀진 결과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본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빛이라는 거는 그 빛이죠. 또 이제 뭐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무슨 성질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파동.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성질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성질은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입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빛인 경우에 우리 용어로는 이제 광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부르잖아요. 포톤. 광자.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야.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LED 조명이라든지 뭐 또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센서 뭐 수강 소자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려면은 이 빛은 이제 이 입자 포톤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 이론을 이용해야 어떤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죠? 뭔가를 이제 설계하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파동 성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어떤 파동이라는 입장에서 뭘 바라다 봐야지 또 이제 어떤 빛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 이중성. 그죠? 빛은 어떤 이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이중성. 영어로는 이제 듀얼리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듀얼리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빛의 특히 이제 특히 이 파동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 이제 알아보는 건데 빛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오실레이팅 일렉트릭 앤 마그네틱 필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그래가지고 어떤 전자기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학 특히 이제 전자기학 2를 수강한 학생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공간의 좌표야. 공간 좌표. 뭐 이거 예를 들면 이제 Z축이죠.
Z축이야 이게. 그럼 이제 이게 Z축 이게 Z축이고 그럼 이제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 되겠죠. 거꾸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게 X축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축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 경우, 일렉트릭 필드의 그 벡터거든. 이게 벡터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그 Y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서브 어떤 그 진폭을 갖고 있고 요게 진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같으면 요거의 크기가 이 서브 제로야. 이 서브 제로라는 이제 그 진폭을 갖고 있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장 람다분의 2파이의 z 뭐 이런 이제 그 식이거든요. 이게 요 식이 요 함수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벡터 방향이 y축 방향이고, 예? 그다음에 사인 함수지, 사인 함수. z축 방향으로 사인 함수잖아 이게. 여기 보면 여기 그 z축 방향으로 사인 함수 이렇게 사인 함수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요 사인 함수 전체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오메가 t가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그 오메가 t가 자꾸 바뀌면은 요 함수가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람다분의 2파이 z.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경우에 요 피크하고 피크 사이에 요 함수의 피크하고 피크 사이에 요 거리가 뭐냐면은 요게 한 파장이야. 파의 길이. 뭐 이런 전자기 일렉트릭 웨이브죠. 요거는 일렉트릭 웨이브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릭 웨이브입니다. 일렉트릭 웨이브.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은 요 일렉트릭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Z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요 함수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연파죠. 정연파가 이제 플러스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연파 전체가 이동하는 거야. 정연파 전체. 그게 파동이죠. 예?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게 정연파 전체가 밀려오는 거잖아. 예? 마루면 마루가 쫙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서핑한 사람이 보면은 마루에 잘 올라타면은 마루에 올라탄 상태에서 계속 옮겨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올라탄 서퍼는 이게 만약 파도라고 치면 여기 올라탄 서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 웨이브가 플러스 Z 방향으로 옮겨갈 때 마루에 올라탄 상태로 계속 같이 이동할 수 있죠. 그게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웨이브고, 근데 이제 이 전자기파는 일렉트릭 웨이브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마그네틱 웨이브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그러니까 여기 요거 이제 X축 방향이죠. 마그네틱 웨이브가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마이너스 A X축 방향으로 H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파장분의 2파이 Z 이렇게 요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매그네틱 필드의 식은 요 식이고, 요 빨간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죠,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좀 더 비슷하게 표시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Y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오메가 T 마이너스 제 람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마그네틱 필드가 두 개가 이제 그 요 식이죠. 요 두 식이 이게 서로 이제 그 커플이 돼 있어요. 서로 이제 그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고 같이 존재한다고 같이. 그래서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자기파라고 그럽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광파는 이제 콤플렉스 좀 복잡하다 이 그림처럼. 그래서 그게 그 원디멘셔널 웨이브가 아니고 그 rather are composed of mutually perpendicular 서로 이제 그 직각인 일렉트릭 그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그 같이 존재하는데 지금 어떤 그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이 공간 좌표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게 Z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 라이트 모션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요 Z축 방향이야. Z축 방향. 이 경우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서로 연관되는지 이게 그 자기장이잖아. 자기장. 그다음에 이 경우에 요게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잖아요. 지금 요 그림 여기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요게 그 전기장 그다음에 요게 자기장이잖아. 이제 그걸 여기다 그린 거야. 그럴 때 이제 그 이 웨이브의 진행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그 요게 이제 이게 그 파동의 그 진행 방향입니다. 그냥 파동이 아니고 그 빛은 파동인데 그냥 파동이 아니지. 무슨 파동입니까? 전자기파요. 진행 방향입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전기장,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진행 방향의 그 관계는 어떻게 정해져요? 오른손이야, 오른손. 오른손에 이렇게 나사 감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그 4개 손가락을 이제 그 요 전기장으로부터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 이렇게 휘감을 때 요 엄지 손가락 방향.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그 엄지 손가락 방향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른손 그 법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엄지 방향이야. 엄지 방향. 향이 이제 그 전자기파의 방향이야. 이거는 이제 전자기학 이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공간에 우리 떠돌아다니는 전파 있잖아요. 뭐 이동통신 한다든지 뭐 라디오 방송 뭐 그런 그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요 전기장 벡터의 방향, 자기장 벡터의 방향, 그다음에 전파 방향 요 관계가 딱 이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제 이게 파동이니까 이 그림 같으면 전자기파의 벡터가 요 방향이었다가 좀 어느 한순간입니다. 이건 이제 그 공간 좌표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제 공간의 분포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전기장 벡터 방향이 이렇게 했다가 반파장 그 떨어진 위치에서는 이게 벡터 방향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요 위치하,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웨이브랭스의 2분의 1이야. 웨이브랭스의 2분의 1 된 그 위치에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 벡터 방향이 벡터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장 벡터는 또 요거에 비해서 이렇게 벡터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t 이퀄 제로인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럼 이제 이 경우에도 오른손 법칙이 성립하죠. 예? 엄지손가락의 벡터 방향을 휘감는 방향을 요 벡터 끝에서 요 벡터 끝으로 휘감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요 Z축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요 전자기파의 그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전자기파라는 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같이 있는 거야. 동시에 simultaneously.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파동인데 벡터파야, 벡터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파수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동통신 전자기파, 그 다음에 빛의 전자기파, 그 다음에 막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면 엑스레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감마 웨이브도 있어. 감마 웨이브. 그것도 다 전자기파입니다. 단지 이제 그 파장이 그건 엄청 짧은 거죠. 주파수가 무지하게 높아가지고 감마 웨이브로 가면은 파장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파장이 이제 빛은 전자기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은 전자기파인데 그 주파수가 한 600 테라헤르츠 그 정도 돼요. 600 테라헤르츠. 그 테라헤르츠면은 10의 몇 승입니까? 테라가. 예? 테라헤르츠는 10의 12승이거든요. 10의 12승 헤르츠.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 전자기파이고, 우리 이동통신은 모바일 통신은 주파수가 얼마? 2기가헤르츠. 또는 3.5기가헤르츠. 그다음에 5G로 가면은 더 높은 주파수도 있지. 이제 28기가헤르츠 이런 주파수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주파수에 비해서 요 600테라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는 1000배, 만배, 요거하고 비교해도 한 10,000배 정도 이상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마일에 가면 이제 또 비교할 수도 없이 또 더 높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입자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입자성이. 그러니까 이제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거든.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빛의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일수록 입자성을 더 확연하게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왜냐하면 입자 하나하나가 가는 에너지가 크니까, 예? 그게 하나일 때 나오는 성질, 두 개일 때 나오는 성질이 우리가 이제 관측을 쉽게 할 수 있거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입자의 성질을 우리가 좀 더 관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제 입자성을 좀 더 잘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그거는 이제 이런 특히 전자기파이니까 이런 이제 어떤 폴라리제이션도 갖고 있고,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건 벡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이 경우에 이제 전기장의 벡터가 요 방향이라는 얘기잖아. 이 방향, 요 경우 이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이잖아. y축 방향 이 그림인 거지. 뭐 이 방향 또는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y축 방향인 건 어쨌든 이게 그 플러스 y든지 뭐 마이너스 y든지 간에 이 경우 그 y축 방향이죠. 어? 근데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요 x축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그러면 그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요 방향일 때 요 y축 방향일 때하고 요 x축 방향일 때 이제 다른 웨이브야.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달라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그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이제 그 x축 방향이냐 y축 벡터 방향이냐의 그 이 구분이 된다. 이게 구분이.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편광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 말로는 그 폴라리제이션이니까 이제 그 편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슈퍼포지션 뭐 이제 이런 그다음에 그 뭐 슈퍼포지션 리플렉션 뭐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우리가 설명을 쭉 한 게 그 디렉셔너블 그 광파의 그 전파 방향 아까 얘기했죠. 오른손 법칙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게이션 방향, 일렉트릭 필드의 그 벡터 방향, 마그네틱 필드 벡터 방향 사이 관계가 그 어떤 관계냐? 그 오른손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는 건 혹시 뭐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게 그 전기장 벡터 방향, 그다음에 이게 자기장 벡터 방향, 이게 그 전파 방향이면은 그 오른손에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자면 뭐 네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네 개의 손가락.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손바닥이고 이렇게 휘감을 때 요 엄지 방향. 요 네 개 손가락 벡터 그 손가락 방향이 이제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그 휘감을 때 이게 그 엄지야. 이게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전파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웨이브 전파 방향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는 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도 존재하고 자기장도 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공간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루프 안테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기장 벡터가 이제 자기장이 여기를 뚫고 나오게 이 루프 안테나를 여기다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상에 존재하는 이제 자기장은 어떻게 돼? 그냥 항상 일정한 크기인가요? 일정한 크기 아니지? 어떻게 돼? 이 웨이브가 이 경우 이제 요 웨이브가 요 방향으로 이동하잖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 t = 0인 순간은 일렉트릭 자기장 벡터 방향이 이건데 시간이 좀 지나면 벡터 크기가 요만큼 줄어들어. 왜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오니까 좀 지나면 또 요만큼 되죠. 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공간상에 서서 한 지점에 서 가지고 자기장을 관측하면 자기장 벡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요 축 방향으로 오실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반대 방향이 됐다가 오실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응? 오실레이션 하게 돼. 그럼 이게 자기장 벡터가 여기서 이 루프에서 오실레이션 하면 이 루프, 도선 루프에 뭐가 발생합니까? 이런 어떤 이제 루프가 있단 말이야. 이런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장 벡터가 이 방향이 됐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뭐
시간 지나면은 뭐 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거든. 오실레이션 하면 여기 뭐가 발생해? 이거 도선 루프야, 도선. 여기에 이제 그 기전력이 발생하잖아, 기전력. 공간에 마그네틱 필드가 그 변화하면 요 그 변화하는 저기 마그네틱 필드의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냐? 전기장이 발생하지, 전기장. 그 전기장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여기 도선을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럼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려고 해.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 무슨 법칙이야? 그 전자기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화하는 그 자기장이죠. 에 의해서 이 도선에 이제 그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러면 전류를 그 생성하려는 이제 그 전류 생성이 가능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기전력.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발생? 전압이 유기가 되지, 전압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 공간에 지금 자기장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장을 측정하려면 어때요? 전기장을 측정하려면 리니어 안테나를 요 전기장 벡터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되지. 직선 안테나를. 그럼 요 전기장에 의해서 그 직선 안테나의 전류가 유기되잖아. 전류가 그 변화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빛은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니까 그 이 폴라리제이션 특성을 갖고 있다. 편광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라이트 웨이브의 그 전기장이 그 바이브레이션 한다 이거. 진동을 하는데 그 프로파게이션 방향하고 이제 그 수직인 방향 그렇잖아요. 수직인 방향 이제 이 경우 이게 프로파게이션 방향이에요. 이게 프로파게이션 방향이고, 그죠? 이게 프로파게이션 방향이고, 그거에 그 수직인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렇게 전자기파 그 전기장이.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 경우는 아까 요게 y축이라 그랬지. 이게 y축이고 요게 x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는 요 x축 방향으로 이제 진동하는 거고,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이야. 이거는 다 전기장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요 화살표는 일렉트릭 필드야,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그 y축상에서 진동하는 전기장이고, 요거는 이제 그 x축 진동하는 전기장이야. 그래서 두 개가 다 이게 전기장입니다. 그럼 뭐 이제 이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그 사이죠. 요 두 x축하고 y축 사이에 45도 그 기울어진 상태로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전기장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전기장, 요것도 전기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광 있잖아. 그 햇빛에서 오는 그 빛이라든지 또는 형광등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빛이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빛이 입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원은 뭐 이게 태양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형광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광원으로부터 요 방향으로 이제 빛이 진행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전기장 벡터들이 이렇게 모든 벡터 성분들이 막 섞여 있어 사실은. 이걸 이제 이거는 언폴라라이즈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이 같은 거는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안 된 빛이야. 언폴라라이즈드. 그러니까 모든 그 벡터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웨이브입니다.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제 전기장 여기서 이제 요게 전기장 벡터의 벡터 방향이라 그러면 자기장 벡터 방향은 어느 쪽이 돼야 돼? 자기장 벡터는 이 X축이 돼야 됩니다. X축.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장 벡터이면은 자기장 벡터는 얘가 점선으로 만약 표시한다면 자기장 벡터 방향 요 방향으로 같이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자기장 벡터는 지금 생략이 된 상태야. 생략.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전기장 벡터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전기장 벡터 방향을 이 그림에서 전기장 벡터 만약에 요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 벡터는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할 때는 전기장 벡터 방향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 벡터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빛이라는 건 폴라라이제이션이 안 됐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composed of vibrations in many different direction.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벡터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이 그림처럼 돼 있을 때 이제 unpolarized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많은 라이트 소스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캔데센트 벌브, 텅스텐 벌브, 텅스텐 램프, 뭐 아크 램프라든지 또는 태양 같은 것들로부터 관측되는 빛들은 폴라라이제이션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어떤 빛들은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 벡터 방향이 이 그림처럼 이제 요 X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런 빛들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리니어하게 폴라라이제이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버티컬 방향으로. 아주 요 방향. 이 경우 이제 X축, Y축 방향이지. 또는 이제 요 방향으로 편광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향으로. 또는 이제 X축, Y축하고 45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리니어하게 편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직선 편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연광을 이렇게 리니어 편광으로 만들려면 이 자연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요런 이제 뭘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이렇게 여기서 판. 근데 이 판이 이렇게 요런 판을 갖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운모판이야, 운모판. 그래서 운모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운모판이 이렇게 보면은 구조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운모판입니다. 운모판을 이런 방향으로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이거의 평행인 벡터 성분의 웨이브 그것들만 이렇게 이렇게 걸러낸다고, 걸러내. 일종의 편광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리니어하게 폴라리제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이 운모판을 90도로 돌리면 어때요? 90도로 돌리면. 운모판을 이거를 90도로 돌리면은 또 회전하면은 요런 웨이브가, 이런 편광이 만들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운모판을 45도 회전하면 45도 회전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요런 게 만들어지지, 이런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저기 그 전자기파는 벡터 웨이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처럼 이 운모판을 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운모판을 통해서 나온 그 전자기파가 요런 요렇게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걸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운모판을 90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운모판을 만약에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린 운모판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측할 때 그 빛이 관측이 될까요? 시꺼머진다고 시꺼매져. 그래서 그 태양을 여러분들이 무슨 개기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관측할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관측을 해야 돼. 이런 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하면은 시커매졌다가 또 이렇게 이제 좀 밝아졌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편광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성질도 또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축을 여길 x축이라 그러고 여길 이제 y축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여기 y축이라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요렇게 진동하는 이제 웨이브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성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x 성분도 존재하고 y 성분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 일렉트릭 필드의 x 성분하고 y 성분이 진동하는 게 90도만큼 차이가 나. 진동하는 게.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만큼 차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EX가 맥시멈이니까 이게 일렉트릭 필드야. 근데 이 Y는 EX가 맥시멈일 때 EY도 맥시멈인 경우. 그러면 이제 요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합해가지고.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면 EX가 맥시멈일 때 EY는 되게 조금일 때가 있어. 제로일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동하는데 요게 이제 EY죠. 그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 이거 전체 일렉트릭 필드고 이러면 전체 일렉트릭 필드가 요 방향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EX의 방향이 이제 요 방향으로 맥시멈이고 EY의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요게 EX고 이게 EY야. 그럼 일렉트릭 필드 벡터 방향이 요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벡터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한 공간에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요 방향이었다가 요 방향으로 바뀌었다가 요 방향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니까 또는 중간 방향.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끝을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 끝이 이렇게 벡터가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이제 한 축상에서 이제 진동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EX하고 EY가 이제 90도만큼 이제 위상이 차이가 날 때는 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원형 편파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편광이 뺑글뺑글 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EX 벡터하고 이제 EY 벡터
이 전기장 벡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웨이브를 그 90도 위상 차이가 나게 이제 그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광학 그 어떤 그 부품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그 편광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보면은 이게 슈퍼포지션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첩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제 파동이 갖고 있는 성질이 이제 그 뭐 호이겐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그 웨이브의 그 파면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파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이브의 파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웨이브가 이제 이 경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한 마루가 이 면이 다 마루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거 보면은 마루가 어떤 그 쫙 그 한 선이라 그럴까? 하여튼 한 선을 쭉 이루고 있잖아. 또는 이제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 툭 떨어뜨리면은 그 웨이브가 어떤 형태로 퍼져가죠? 원 형태로 퍼져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잔잔한 연못, 잔잔한 연못에다가 이제 돌멩이 하나 툭 떨어뜨린단 말이야. 툭 건드리면 웨이브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면이 뭐야, 이게? 요 면을 제가 파면이라고 그러거든, 파면. 웨이브 프론트. 파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파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평면파인데, 그러면 이 파면의 그 어느 하나하나가 이 한 점에 있는 그 웨이브의 그 세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게 다시 이런 서큘러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소스가 된다는 게 이제 그 호이겐스 프린시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스가 되니까, 이게 소스가 되면은 이 잔잔한 연못에 뭐가 돌멩이 하나 툭 떨어뜨려 여기 하나 뭐가 툭 들어온 것 같아. 그럼 얘가 이런 이제 요 구형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형파를 만들어내고 또 얘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이 호이겐스 프린시플은 뭐냐면 어느 위치에서 봤을 때 요 면에 수직인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에 수직인 선이 있죠, 수직인 선. 이 수직인 선을 쭉 이은 게 다시 새로운 이제 웨이브 프론트가 된다, 뭐 이런 뭐 설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파에서 이런 식 이게 관측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자기파도 빛도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호이겐스의 그 프린시플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포지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 이 슈퍼포지션은 중첩의 원리를 갖고 있다. 중첩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첩성은 뭐냐면 어느 한 위치에 있어. 이게 여기가 관측점이야. 관측점이고, 어쨌든 여기가 이제 관측점이거든요. 관측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스야, 소스. 그래서 소스 1. 그다음에 여기 소스 2. 그럼 요거에 의해서 이 소스에 의해서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겠죠. 발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웨이브가 여기 왔을 때 만약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소스가 여기 왔을 때 마루야, 마루.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것도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마루예요. 그럼 두 개가 그냥 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첩해가지고. 그래서 우연히도 여기서 발생된 파하고 여기서 발생된 파가 여기 딱 관측하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루면은 세게 관측이 되겠죠. 응? 세게 관측이 되겠지. 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에서 발생된 거하고 것이 마루인데 여기서 발생된 것도 그 저기 그 부호가 반대인 마루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웨이브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관측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돼버린다고. 제로.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첩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냐. 중첩의 성질.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걸 이제 그 중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이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 선형 시스템에서는 소스가 여러 개에서 나오는 어느 한 지점에서 관측할 때 소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을 다 합하면 토탈 반응이 된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 또는 마그네틱 필드 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그 슈퍼포지션 그 프린시플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경우는 요게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t 이퀄 어느 t0인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순간이야. 한 순간에 이제 요 위치의 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요. 여기 무슨 소스가 이제 1번도 있고 또 2번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소스 1번에 의해서 발생된 웨이브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 웨이브의 그 공간상의 분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Y1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2번 소스에 의한 게 요 빨간색으로 선으로 표시한 요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간상에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관측자가 보면은 여기에서 관측할 때는 요만큼 크게 보이고 여기서 관측할 때는 이렇게 두 개 합해가지고 이렇게 크긴 큰데 이게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근처에서는 이제 둘 다 작으니까 이렇게 작게 나타나고 이건 이제 특히 이제 하나 플러스 한 마이너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y1 더하기 i2 이런 중첩의 성질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이제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 보강 간섭, 그러니까 중첩성의 이제 슈퍼 포지션의 프린시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이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2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게 Y2가 이제 이런 이제 공간상의 분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1은 뭐 이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소스에서 발생하는 그 웨이브가. 그러면은 두 개의 그 슈퍼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개 합해진다. 합해지면은 그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모든 공간상에서 지금 굉장히 그 작게 나타나죠. 아주 그 거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간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빛에서 간섭 현상이 우리가 관측되거든요. 그 간섭 현상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은 그 뭐 이건 좀 여기서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고 그림에서 이제 여기가 물질 1이고 여기가 2야. 서로 다른 물질을 이렇게 이제 접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물질이 이렇게 그 접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공기고 여기는 유리야, 유리. 그러면 이제 그 이 빛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약하게 반사가 일어나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유리창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 보면 희미하게 이제 우리 그 거울처럼 뭐가 보이잖아. 그게 이제 그 우리 그 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빛에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딱 비추면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튀어나온 게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 튀어나온 그 포톤들이 또 그 빛의 파동이 유리로 그 입사되는 거야. 그게 일부가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한 4% 정도.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기고 유리면은 이제 그 공기에서 그 유리로 이제 그 입사할 때 이때는 한 그 크기로 보면 한 4% 정도 반사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물질이 다르면 이런 때 그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반사할 때 그 이게 입사 각도가 뭐 이걸 이제 법선이라고 얘기하고 입사 각도가 세타이면 이제 반사 각도도 세타가 돼. 그래서 이런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리프렉션도 일어난다. 리프렉션은 이제 뭐야 이게 이제 굴절이죠. 우리 말로는 이제 굴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은 그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물질 이 경우 이제 여기서 N1, N2는 이제 그 굴절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굴절율. 그래서 이 굴절율은 굴절율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 또는 이제 전자기파 모든 전자기파 속도는 뭐죠? C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이야. 1초에 이만큼 이동하거든요. 1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빛의 속도고 이동통신에 이용하는 전자기파의 속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자기파 속도는 그 주파수하고 무관해. 무관한 이제 그 속도를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굴절율이 N인 물질 내에서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c 나누기 n만큼 속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요. 물질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공기의 굴절율은 n이 1이고 거의 1이고 그 유리의 굴절율은 n이 한 1.5쯤 돼. 1.5. 뭐 이렇게 그 굴절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리로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얼마로 3 곱하기 10의 8승이 아니고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으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성질 때문에 그 빛이 어떤 세타인 입사각도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 이 두 물질의 그 경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꺾여요. 빛의 그 방향이. 그 꺾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학에서 어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n1의 사인 세타 입사각도의 사인 값에 n1을 곱한 거하고 그 굴절된 영역에서의 그 굴절율의 그 사인 굴절 각도의 사인 값 곱한 거는 같다는 이제 이런 입사각도하고 그 반사각도의 관계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스넬의 법칙. 여기 보면은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굴절 현상 때문에 그 무지개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지갯빛 같은 거. 그래서 그 굴절율이 이제 또 빛의 그 색깔에 따라 달라요. 굴절율이 빨주노초 파남 보면 그게 따라 가지고 굴절율이 조금씩 변화해요. 굴절율이 바뀌면 그래가지고 이 굴절이라는 이제 그 성질 때문에 무지개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뭐 무지개 같은 게 보여요. 무지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이런 뭐 비가 좀 오고 나서 그런 때 이제 여기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잖아요. 물방울. 이게 물방울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면 여기 태양.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으로부터 뭐가 발생해요? 빛이 이렇게 오잖아. 이거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으로부터 빨간색도 이렇게 쫙 오고 그다음에 그린 초록색도 쫙 오고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도 뭐 블루까지만 이제 RGB에서 이제 블루 이렇게 세 개의 색깔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실 이제 파면이 이렇게 이게 광선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파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파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그런 게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 물방울에서 파란색은 굴절을 이렇게 하지만 하고 이제 뭐 그린은 굴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색깔에 따라 가지고 그 굴절율이 바꿔요. 뭐의 굴절율? 이게 이제 물이죠. 물의 굴절율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색깔이 다르면 요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그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이 RGB의 그 각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간에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있겠지만 그 무수히 많은 물방울에서 그 발생 그 굴절돼서 들어오는 그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광선의 방향은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빨간색은 어떤 방향, 파란색은 어떤 방향 이렇게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지개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관측이 되죠. 이제 그게 굴절이라면 굴절. 리프렉션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굴절을 한다. 또 디프렉션도 한다. 디프렉션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죠.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마루야, 마루.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 마루하고 마루 사이 거리가 이제 한 파장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광선으로 얘기하면 광선으로 이제 표시하면 이제 광선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선이. 이게 태양광에서 이제 우리 지구 표면에 들어올 때의 이게 이런 거거든. 평면파인데 광선이 한 평행한 방향으로 쫙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광선으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기 조그만 슬릿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슬릿의 크기가 파장보다 아주 작아.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비해서 파장이 긴 거야. 이게 라무다가 아주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D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나의 이 조그만 이제 점광원이 돼가지고 점광원이 돼서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서큘러 구형파가 만들어요. 구형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와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텐시티가 다 이렇게 약하지만은 거기 쭉 퍼져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와 같은 형상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디프렉션이라고 해요. 회절. 디프렉션. 그래서 디프렉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요 물질의 물질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여러분 이제 슬릿의 사이즈죠. 이게 예비해 가지고 이 파장이 길 때는 이 회절 현상이 굉장히 잘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D가 거의 라무다보다 클 때 그때 이제 요 책에 있는 요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죠. 이거는 이제 파장이 짧은 겁니다. 짧을 때는 웨이브가 여기서 관측할 때 여기 경계면하고 여기 경계면이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 D에 비해서 이때는 이제 이 회절 현상이
매우 약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하여튼 그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그 이런 그 뭐 이렇게 뭐 방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 여기가 관측점이라 이게 이제 관측면이면 여기서 지금 웨이브가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동통신 주파수인 경우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거 사실 가리고 좀 가리죠. 가리는데 여기서 이제 관측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이동통신인 경우 그러니까 모바일인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태양광인 경우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인 경우는 여기서 관측이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굉장히 파장이 짧거든요. 그 빛이니까. 그래서 그게 거의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선 빛이 관측이 안 되고 여기선 빛이 관측이 안 되고 여기선 관측이 안 되고 여기선 좀 관측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강한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니까 회절 특성도 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인터페어런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터페어런스 간섭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간섭 현상. 간섭 현상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플레인 웨이브가 오는데 여기 슬릿 두 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 S1, S2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S1, S2에서 이게 다시 하나의 광 소스가 돼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웨이브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게 여기서 발생되는 웨이브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마루마루가 잘 일치될 때는 이렇게 좀 밝게 나타나고, 하나는 마루고 하나는 이제 여기 하나는 마루고 하나는 이제 고리일 때는 이게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는데, 이걸 이제 밝고 어둡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빛의 파장 같은 걸 이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이라고 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